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미리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지정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그 개수만큼 데이터가 취득이 되면 그때 자동으로 파일로 저장을 해주는 그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강좌에 진행했었던 실습 코드 기반으로 해서 오늘 이제 기능을 추가해 볼 텐데요. 우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전 강좌에 진행했던 인터페이스에 추가로 이 왼쪽 하단에 num이라고 하는 숫자형 입력 컨트롤을 만들어서 이 관련된 입력 컨트롤에 설정된 개수만큼 만약에 웨이브폼 차트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제 하나의 루프에서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고 나머지 하나의 루프에서는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줬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웨이브폼 차트의 그 데이터의 개수 정보를 확인을 해서 그 개수가 내가 입력으로 지정한 num이라고 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은지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 별 크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라고 하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웨이브폼 차트 속성을 갖고 있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히스토리 버퍼의 길이, 크기 정보를 읽어서 그 크기가 내가 지정한 num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에 대해서 값 신호라고 하는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참여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적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코드가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위에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에서 저장 값이 변경됐을 때 이벤트가 수행이 되게 되겠고요. 자, 관련된 코드에서는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히스토리 데이터와 그 다음에 저장 파일 모드 정보를 이용을 해서 파일로 데이터를 저장할 텐데, 이전 강좌에서는 파일로 저장할 때 특정 파일 이름으로만 저장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자동으로 날짜 시간 정보를 이용해서 파일 이름이 생성되도록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브 VI에서는 파일 경로 정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해 줄 텐데요. 우선 경로 만들기 함수의 입력으로 다음과 같이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 시간 정보로 문자열을 만드신 다음에 그 문자열이 하나의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 이름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때는 확장자가 txt가 이제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붙여 넣어 주시겠고, csv 파일로 저장하실 때는 csv라고 하는 확장자를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관련된 코드에 의해서 발생되는 파일 이름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포맷으로 저장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 함수의 포맷 문자열을 다음과 같이 퍼센테이지 대문자 y로 하시게 되면은 연도를 4자리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소문자 m으로 하게 되면은 달,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대문자 a 같은 경우는 요일을 표시하고 있고요. 퍼센테이지 소문자 p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를 표시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시 분초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 크기가 만약에 num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난수 생성 함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미리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코드를 가져왔는데요. 우선 폴더의 이름을 02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02로 바꾸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서브 vi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세이브 파일.vi를 실행하신 다음에 이전 강좌에서는
자, 텍스트 파일이나 또 CSV 파일로 저장하실 때 특정 파일 폼 이름으로 저장이 됐었죠. 그런데 이거를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시간 정보를 이용해서 파일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를 좀 사이즈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 부분에서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벨 보이가 하겠고요. 라벨의 위치는 자, 아래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시간 포맷 문자열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퍼센테이지 대문자 y,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소문자 m, 퍼센테이지 소문자 d,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대문자 a라고 하겠고요. 한 칸 띄고 퍼센테이지 p, 한 칸 띄고 퍼센테이지 h, hour의 약자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대문자 m,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대문자 s로 하시게 되면은 날짜, 시간, 포맷, 문자열 함수의 출력으로는 이 날짜와 시간 정보로 자, 문자열이 하나 생성이 되겠고요. 자, 관련된 정보를 자, 인가를 해주시겠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 여기에서는 자,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라벨 보이가 하겠고요. 자, 상수를 만드신 다음에 마침표 하시고 그 다음 txt라고 하겠습니다. 확장자가 txt가 붙도록 만들 거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자, CSV 파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자, 왼쪽으로 배치하시겠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VI를 실행하신 다음에 메인 VI에서는 우선 자, 프론트 패널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방향으로 좀 사이즈를 키우시겠고요. 자, num이라고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인테저 32빗, 자, 부호 있는 32빗 정수 데이터 타입으로 입력 컨트롤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왼쪽으로 배치하겠고요. 라벨은 자, nu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리 맞추는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데이터 타입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형에서 인테저 32빗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프론트 패널은 정리가 됐죠. 자,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자, 코드를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사이즈를 파일 루프 사이즈를 좀 키우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래프에 대한 자, 히스토리 데이터의 길이 정보를 확인할 겁니다. 자, 읽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신 다음에 길이 정보를 읽어서 자,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관련된 데이터의 배열 크기 정보를 확인할 겁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그리고 이 값이 이 num이라고 하는 값과 크기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데이터가 이 내가 지정한 num이라고 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벤트를 발생시켜 줄 겁니다. 자, 케이스 구조에서 자, 참 케이스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한 효과를 발생할 겁니다.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값 신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켜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글자의 색상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거는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리언 컨트롤의 기계적 동작이 그 렛치 타입인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 버튼에 대한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형태로 바꾸시게 되면은 녹색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값을 참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적으로 이 저장 버튼을 누른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겠고요. 만약에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난수 생성 함수의 결과값을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 병렬 루프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코드를 구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화일 루프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의 코드를 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 사이즈를 동일하게 키우도록 하겠고요. 저장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벤트를 처리할 거냐면, 이 관련된 서버 VR에서는 날짜, 시간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명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장을 다 끝냈다고 하면은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초기화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 그래프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와이어를 정리해 주시겠고, 다음으로는 이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이 기기적 동작이 스위치이기 때문에 저장 버튼이 참이었기 때문에 저장이 완료가 되면은 이 관련된 값을 다시 거짓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쓰기로 변경하시고 관련된 값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구조 사이즈 줄이겠고, 화일 루프 사이즈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실제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컨트롤 팔레트는 필요가 없으니까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지 확인할 텐데요. 우선 num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도 초기 값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초기 값을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1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겠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 화일 루프에서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데이터의 개수가 100개가 넘어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파일로 저장을 하고, 저장이 끝나고 나서는 이 초기화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관련된 날짜, 시간 정보로 하나의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또 생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원소의 개수가 100개인 데이터가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는 CSV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지를 하시겠고요. 지금 서버 VR에서 코드에 오류가 있네요. 지금 CSV 파일로 저장할 때도 보면은 여기에 아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다 보니까 txt로 되어 있는데 csv라고 바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csv를 선택한 상태가 되겠고, 원소의 개수가 100개가 되면 자동으로 csv 파일로 저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csv 파일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연결 프로그램에서 관련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열에 원소가 100개가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웨이브폼 차트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특정 원소 개수만큼이 이 웨이브폼 차트의 디스플레이가 저장이 되면 그때 자동으로 파일로 저장을 하는 기능을 추가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